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3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 분석, 뉴스 또 좀 보고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다우존스는 최고치를 또 찍었고요. 나스닥하고 S&P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나스닥 쪽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법인세 인상하기로 했죠. 법인세를 갖다가 21%에서 28%로 증세하는 발표를 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나스닥 쪽 부분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넘어왔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스닥 쪽은 좀 그 비테크주도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 공포의 탐욕 지수도 43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좀 모아도 될 정도인데 여기까지 오면 뭐 많이 모아야 되겠죠. 이렇게 와서 지나가고, 그래서 뉴욕 증시 헤지펀드 마진콜 여진으로 다우 최고치 마감을 했습니다. 여진이 좀 남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 빌황 이분죠. 예. 이분이 좀 마진콜 당한 게 있어갖고 그런데 이게 저도 크게 번지지 않을까 싶어갖고 좀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뭐 크게 번지진 않는 것 같아요.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1천만 가구 전력 공급을 위해서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0년까지 1000만 가구 이상의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30기가와트 용량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이 30기가와트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1기가와트가 한 개의 원자력 발전소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30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짓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풍력 쪽은 계속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뉴욕이 4월 6일부터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백신 자격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백신 많이 맞아서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도 빨리 백신 좀 많이 맞고 여행 좀 갔으면 좋겠네요. 이제 이 집단 면역 체제가 되려면 70% 이상이 되면 되니까 미국은 거의 이제 다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몇 개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렉스케이션, 우리 플렉스 한다 그러잖아요. 그 신조어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항공 숙박주가 다시 뜬다,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익스피디아 여행 전문 회사죠. 익스피디아 산하 보보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호스트 회장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행기를 예약하기 시작했다. 호텔과 리조트는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다. 눈에 띄는 추세로 여행지에서 여유롭게 장기 체류하는 플렉스케이션이 부상하고 있다. 거기서 장기 체류하면서 원격 근무도 할 수 있고 원격 수업이 가능하잖아요. 자녀들 데리고 가더라도 요즘은. 그래서 그걸 플렉스케이션이라고 한다네요. 뭐 이러려면 무조건 여행 항공주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여행 항공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우드 이 아크 인베스트 이 누님, 이분을 그 돈나무 누님이라 그러죠. 이분이 돈나무 누님이라는 분이 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 아무것도 아니야, 훨씬 더 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나라 돈도 오늘도 한 7천만 원 넘은 것 같아요. 코인 하시는 분들은 한 1억까지도 보시더라고요. 비트코인 하나에. 저는 비트코인은 밸류에이션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은 투자가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스웨즈 운하 좌초 선박이 에버그린, 요게 이제 요게 완전 부양을 해가지고 이제 운하 개통이 다시 됐다고 하네요. 이제 그래서 HMM이 오늘 그래서 한 9% 떨어졌나요? HMM은 이제는 빠빠이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뉴스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크게 특징 지을 만한 것은 원달러 환율은 1150원에 1120원 요 사이에서 있는 거는 안전하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외인들이 오늘 현물도 사고 선물도 대량으로 사가지고 결국 일단은 전체적으로 총 누적으로는 플러스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상방으로 만들어놨다. 이게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기간은 뭐 그렇다 치고, 콜옵션도 오늘 뭐 대거 좀 순매수를 해줘서 숏 포지션을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풋옵션은 계속 숏 포지션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좀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게 오늘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래소는 3,300원어치 샀고요. 코스닥도 500원어치 샀으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외국인들이 돌아오면 좋죠. 집 나간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주가들이 상승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학개미분들 다 좋지만 이분들은 주가를 떨어질 때 받치는 정도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주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협동이 아니고, 협동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서로 단합이 안 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기관 중에서도 이제 큰 형님인 원기금들이 들어와서 좀 올리면서 가야 되겠죠. 연기금은 이미 포기한 상태고, 저희는 그죠? 외국인이라도 들어와서 주가를 부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정도에서 끝낼게요. 네, 다음으로는 투데이 탑픽 차분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갖고 왔고요. 포스코는 뭐 22.2%밖에 안 돼서 오늘 종목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스코 정도 이렇게 철강 쪽 계속 좋아지니까 이 정도 갖고 왔고요. 오늘 뭐 음봉으로 마무리 졌는데 뭐 계속 5일선 공략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딴 거 없습니다. 뭐 이거 굳이 이런 거 안 봐도 되고요. 요게 답니다. 높아진 이익 레벨과 업황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뭐냐? 수요 회복과 중국의 수출 오포 가격이 상승했고 또 인상 가능성이 높은 주요 수요처와의 가격 협상이 유리하게 됐고 또 낮은 재고와 중국의 감산 조치가 크죠. 또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가 미국의 반덤핑 관세 갖다가 우리가 좀 이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업황은 계속 좋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 이제 방산업체죠. 방산업체인데 50% 가까이 저평가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했네요. 기계업종 평균 대비 반값이 거래 중이고요. 또 방산이니까 대북 좀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요새 대북이 크게 긴장감이 없어서 얼마 전에 뭐 또 좀 있을 뻔하다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수출 여건도 개선되어서 이익 확대 전망이다라는 거고요. 멈추지 않는 도약, 신제품 출시를 통해 외형 성장 확대도 기대된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게 이제 한국판 마블 유니버스로 탄생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회사가 이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낙에 이제 OTT 쪽, 이 드라마 제작 쪽은 핫한 쪽이라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일 스튜디오 드래곤이 웹툰 스튜디오인 Y랩과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8% 상승했고 오늘도 괜찮았죠. 흐름이 핵심이 뭐냐면 요 웹툰 스튜디오인 Y랩이 슈퍼스트링이라는 IP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이걸로 공동 제작 독점적 확보와 또 그 이외에 Y랩이 가지고 있는 IP를 보유한 기타 웹툰의 경우에도 우선 협상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크죠. IP가 지적 재산권이죠. 한마디로 얘네들 이런 캐릭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좀 자세히 좀 보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아마 보셨나봐요. 이게 굉장히 히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그 스토리가 마블 영화처럼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슈퍼스트링의 타임라인이 막 이렇게 있어요. 막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들로 또 인해서 또 웹툰으로 제작한 영화들 있죠. 혹은 드라마들 이게 히트치고 있으니까 오늘 김남기 씨고 서예지 씨고요, 그죠? 요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TV를 하도 안 봐서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 웹툰이 요새 워낙에 히트를 치고 있는데다가 웹툰으로 영화를 많이 만들려고 드라마도 만들려고 하니까 웹툰 IP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웹툰 IP를 확보했다는 것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5일선 공략 종목 제가 공유 좀 해드렸어요. 이거는 맨날 해드리진 않습니다. 네, 가끔씩 해드릴게요. CS 베어링하고 러셀 세트를 가입했는데 러셀은 저는 아침에 시초가에서 들어갔다가 한 8% 정도 수익 보고 나왔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요건 좀 요게 워낙에 좀 강한 섹터기도 하고 나중에 주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CS 베어링 오늘도 좀 들어갔고요. 세트를 가입은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요거 세트를 가입도 아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돈나무 누님께서 30일날 이제 미국 시간으로 30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저녁이죠. 그 항공우주 ETF를 출시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세트가이가 우주 항공 테마에서 엮여가지고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형주 중에는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전부 다 2차전지 세트 업체죠. 다 좋았죠.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건 시초가에 들어갔으면 크게
드셨을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삼성 SDI도 좋습니다. LG화학 다 좋습니다. 제가 얘네들을 갖다가 계속 딱 째려보고 있다가 오늘 딱 드린 이유는, 물론 오늘 저는 오프라인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당연히 돈 버시라고 드리는 거지만, 요즘 뭐 아직도 계좌가 복구 안 되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공유 좀 했고요. 이걸 계속 이렇게 이런 종목들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딱 턴할 때, 턴할 때 들어가야 돼.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뭐 또 종목별로 또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도 맞아야 되긴 하지만 분명히 그런 마켓 타이밍이 있긴 있어요. 되도록이면 제일 최고 저가에 들어가면 좋고, 혹은 상승 초일에 들어가면 좋죠. 그런 종목들이라서 요거 세 개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재수 좋게 오늘 다들 상승을 오늘부터 하기 시작했죠. 요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월요일날 들었던 거, 금호석유는 지금 눌림을 주고 있고요. 하나뭐 딜러지는 좋죠. 오늘 좋았어요. 다시 5일선으로 싹 올려놨기 때문에 추세 살아있다고 보여집니다. SK는 계속 좋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SK는 제가 120으로 볼게요. 요는 어저께 여기다 요 딱 가격대에서 제가 다시 불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누가 보기에는 위험한 자리인데 제가 보기엔 너무 안전한 자리라서 어제도 불을 탄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느낌 좋죠? 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마 60선이 일단 첫 번째 고비이긴 한데, 이때 깨졌던 뭐 이쪽 보면은 전혀 매물대가 여기서 요 정도 매물대가 있긴 있는데요. 그건 뭐 당연히 뚫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5일선 공략, 무조건 대형주는 무조건 5일선 공략입니다. 5일선 공략 하면 되니까 이렇게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LIG 넥스원은 오늘 시초가부터 쭉 밀렸어요. 시초가 3% 떠갖고 밀렸으니까 이거는 5일선 공략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시가총액이 8천억이나 되는 대형주입니다. 무조건 5일선 공략.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기가 맥점 맞죠? 맥점 맞아요. 얘는 5일선 공략, 줄이는 분들은 5일선 공략을 하시고, 중수 이상 분들은 딱 정해져 있죠. 61선과 볼리지먼트 상한선 딱 여기서부터 딱 말아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힘이 좋아요. 다음으로는 오늘 러셀 시초가에서 13%까지 뛰었다가 좀 가라앉았는데, 5일선에서 딱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정치인한테 엮인 것들은 이렇게 좀 등락폭이 심해요. 그러니까 항상 주린이들은 조심하시고 안 하시는 게 제일 정신 건강에 좋고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정신 타임만 엮인 건 이렇게, 얘는 또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계속 만들잖아요. 그죠? 윗꼬리를 계속 만들죠. 그러니까 윗꼬리 마냥 갈 거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윗꼬리 때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팔아야 돼. 그리고 또 얘가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또 그냥 또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CS 베어링 오늘 60선을 한번 터치를 했고, 60선을 갖다가 극복을 못했지만 매우 좋아 보입니다. 이제 5일선 올라올 때까지 요거는 오늘 못 잡으신 분들이라면 5일선 또 잡으셔도 돼요. 세트라가이는 저도 이제 시초가부터 제가 쭉 잡았습니다. 5일선까지 쭉 잡아서 살짝 많이 올렸네요. 세트라가이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오늘 요 봉이 나쁜 봉이 아닙니다. 요 봉이 나쁜 봉이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내일 또 요 봉의 시가,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 요 봉의 시가인 66,300원 있잖아요. 여기 돌파할 때 따라잡으면 돼요.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서는 어정쩡하잖아요. 저는 여기 좋게 보입니다만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요 봉의 시가 66,300원 돌파할 때 따라잡으면 돌파 매매는 성공 확률이 높아요. 이런 봉들은 워낙에 좋으니까 회사들이. 그다음에 삼성 SDI 21선 극복했죠. 오늘 LG화학 LG화학이 제일 조금 지금 사실은 힘이 좀 안 좋죠. 그렇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은 요거 이제 요거 그어놓은 거는 제가 수강생분 중에 요거 갖고 계신 분이 있어갖고 요거 걷거든요. 여기 이하는 절대로 안 떨어질 거고 올라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딱 21선까지 왔고요. 21선 하고 내일 또 여기 바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사실 모르죠. 오늘 그리고 이런 대형주가 이게 시총이 오늘 올린 거 빼고도 어제 시총으로는 1조 9천억짜리인데 바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극복해서 계속 이 자리를 갖다 다시 탈환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2차 전지주가 특히 강했습니다. 2차 전지주는 요 셋업체들 다 강했고요. 저는 지금 꼽자면 사실은 가장 많이 떨어진 SK이노베이션 좋고요. 그 다음에 각형에서 얘는 원통형으로 제일 피해를 적게 본 삼성 SDI가 가장 좋아 보여요. LG화학이 제일 좀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새로 진입하시는 분이라면 삼성 SDI를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은 LG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화학 이렇게 선호도가 됩니다. 왜냐? 예, 딱 보시면 대형주는 뭘로 보면 되냐면 21선 보면 됩니다. 21선과 61선. 얘는 지금 21선 극복하러 왔고요. 오늘 많이 올라서.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오늘 21선 극복을 했죠. 근데 기준선이. 근데 LG화학은요. 20선이 아직 한참 멀었죠. 예. 그러니까 20선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 SDI가 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제일 적게 피 봤습니다. 그죠? 폭스바겐에 의해서 피를 본 중에 제일 적게 피 봤어요. LG화학이 제일 나빠요. 안 좋아 보입니다. 안 좋아 보인다는 건 셋 중에 안 좋아 보인다는 거지 LG화학 자체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동박업체, 이렇게 시끄러운 거 하지 말고 동박업체 해야 되겠죠? SKC, SKC는 이제 지금 따라 붙을 거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있죠. 저는 이미 22% 정도 수익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일진머티리얼즈도 5일선 공략하면 됩니다. 61선 요 사이,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랑 여기 사이 공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산솔루스 첨단소재, SKC도 있고, 일진머티리얼즈도 있는데, 좀 시끄럽다기보다는 주인이 맨날 바뀌는 두산솔루스 첨단소재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얘하고 얘가 있는데, 옆에 최고의 컨텐츠들이 있는데, 뭐하러 얘까지,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마알미늄 알바 회사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이건 냅두고요. 첨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첨보 20선 극복했죠? 첨보부터. 첨보는 뭐 첨가제에서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촌스럽기도 하고, 예, 그래서 좋습니다. 첨보 독보적이고요. 테이프엑스 계속 좋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극재, 양극재 중에서는 에코프로 BM 살아나고 있죠. 20선 극복했습니다. 120선에서. LNF는 제가 계속 소개해드린 거고, 얘는 벌써 뭡니까? 60선 위에서 극복을 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120선 극복하고 있고, 20선 극복했는데, LNF는 이미 다 극복해서 60선도 극복 이미 했죠. 그러면 LNF가 힘이 센 겁니다. 그렇죠? 얘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소형 쪽으로는 코스모 신소 애들이 있는데, 요건 좀 패스다. 양극재하고 음극재는 LNF랑 에코프로 BM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을 보세요. 포스코 케미칼. 나머지는 지금 뭐 볼 필요 없고요. 힘 제일 좋은 것들, 지금 21선 먼저 뚫고 가는 놈들, 이런 놈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2차 전지에서는 세트 업체는 오늘도 제가 바이콜 아닌 바이콜 추천 아닙니다. 한번 보시라고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 알려드렸고요. 동박업체는 저는 영원히 SKC라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투자하느니 지금 현재는 SKC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과열권이죠.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들어가셔야지,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5일선하고 이렇게 조정 주문 들어가야 되죠. 이것도 마냥 안 갑니다. 이게 시총이 도 거진 4조 6천억짜리인데 그냥 마구 달리지 않습니다. 또 마구 달리더라도 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따라잡으시면 또 물려요. 그러니까 5일선 공략으로 하시면 되고요. SKC가 너무 과열권인데, 일지머티리얼즈 아직 과열권이 아니죠. 근데 사실 둘 꺼지면 같이 꺼집니다. SKC가 들어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일지머티리얼즈도 좋죠.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도 SKC 조정받는 게 들어가는 게 낫다.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첨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SKC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세트업체는 3개 중에 아무나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LG화학보다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고요. 동박은 SKC나 일진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첨가제로는 첨보랑 테이펙스, 그 다음에 양극재로는 LNF,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음극재 다 하는 포스코 케미칼까지, 이렇게만 이세전지 주력 섹터로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일선 공략법을 갖다가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 간단하고 유튜브 찾아보면 많으시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가 보죠? 네, 그러시죠? 제가 5일선 공략에 대해서 이 HTS에서 세팅하는 방법과 5일선 공략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너무 바빠요. 월요일은 또 일요일날 강의 끝나고 또 여러 가지 정리할 것도 있고, 요번 주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오늘까지 너무 바빠서 촬영을 못했고요. 제가 내일 5일선 공략에 대해서 올릴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세요. 그냥 요것만 간단하게만 들으세요. 요 시커먼 선은 5일선만 남겨두는 겁니다. 남겨둬서 보면 포스코 케미칼도 이렇게 5일선 공략, 5일선을 안 깰 때는 어디서부터 갖고 오느냐, 5일선을 극복한 요날부터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쭉 갖고 들어갔다 5일선 깨지면 나오면 됩니다. 5일선 극복 못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되고요. 또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늘 딱 다시 5일선 위로 다 올려놨잖아요. 지금 또 공략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캠걸도 굉장히 5인승 공략으로도 좋아 보이니까요. 요것은 제가 내일 촬영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좀 또 돈을 벌고 조금 더 과열권 됐을 때는 또 현금화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잘 한번 호흡을 맞추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으로 좀 옮겨올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돈지님 TV의 돈지님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